네, 안녕하세요. 우리 연세신통 식구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응원 속에 이제 5만 명의 구독자가 됐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할 부분은 섬유근육통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섬유근육통. 우리가 이제 섬유근육통 흔히 얘기할 때 뭐 온몸이 아프다고 얘기하면서 온몸이 막 완전히 돌덩이처럼 굳었다고도 얘기하고 뭐 가시로 이렇게 찔리듯이 온몸이 욱신욱신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우리 병원에 이제 오시면 보통 대학병원에서 많이 진단을 받고 오세요. 근데 이제 섬유근육통이라는 게 하나의 진단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진단명의 의미를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진단명이라는 거는 어떤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진단을 붙이는데 진단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섬유근육통도 하나의 증후군이에요. 다양한 증상을 모아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인은 잘 찾기 어렵지만 온몸이 아프면서 여기저기 아프면서 원인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섬유근육통이라고 진단이 내려지는 거죠. 그런데 그 원인을 찾기 어렵다는 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어떤 진단 장비나 이런 거로 얘기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치료를 해보면 이제 어떤 원인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온몸이 쑤신다는 거는 실적으로는 상당수는 신경하고 근육의 문제입니다. 신경하고 근육의 문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제가 이제 오시는 분이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교통사고를 난 다음에 이렇게 안 좋아지는 분들이 또 있으세요. 그런 분 중에 상당수는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그러면 뭐 골반 쪽에 문제가 되거나 허리에 문제가 되거나 경추에 문제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척추의 가운데는 우리가 신경이 지나가는데 우리가 이게 척추는 안정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이 틀어지면 예를 들어서 골반이 틀어지면 제가 골반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그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또 다른 부위는 반대쪽으로 틀어지고 이렇게 다 틀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틀어질 때 예를 들어서 그 시작점이 골반일 수도 있고 목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분은 목이 아팠는데 그 다음에 어깨가 걸리더니 등이 결리더니 옆구리까지 결리더니 다 이렇게 온몸이 막 결리면서 굳어지고 쑤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온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 이제 시작점은 여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아래서부터 올라갈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신경은 이 척추 가운데로 지나가는데 그 신경은 이렇게 척추의 옆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노란 신경이 쭉 나오죠. 자, 이런 신경이 나올 때 신경은 편하게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척추가 틀어지고 요런 다 골반이 틀어지면서 척추가 틀어지다 보면 신경이 나오는 부위가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신경은 나올 때 뭐에 쌓여 있냐면 경막이라는 물질에 쌓여 있어요. 경막이라는, 즉 예를 들어서 옷을 따지면 이렇게 신경이 나오는데 이 옷이 신경을 싸고 있는 막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이 싸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막이 이렇게 긴장돼서 신경을 꽉 움켜진다 그러면 신경은 되게 불편하겠죠. 근데 이게 한 부위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부위가 그런다면 점점 온몸이 굳어지고 신경은 계속 자극되기 때문에 저릿하기도 하고 쿡쿡 쑤시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아파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경막이 이렇게 되는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척추가 미세하게 골반도 틀어지고 척추는 또 이렇게 틀어지고 마디마디가 막 틀어지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죠. 자, 그러면은 이럴 때는 그 원인적인 부분을 치료해야 되고 목이명목 허리를 치료해야 되고 보상적으로 문제가 된 부분을 하나하나 풀어야 되고 척추가 이렇게 굳어지다 보면 척추를 잡아주는 내재근들이 많이 긴장돼서 척추의 움직임이 안 좋은 방향으로 틀어지면서 꽉 움켜져서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위가 다 풀어져야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척추의 미세한 틀림이 전체적으로 생기면서 신경이 나오는 경막, 신경을 싸고 있는 막이 신경을 꽉 움켜쥐듯이 이렇게 되면서 신경이 점점 예민해지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제가 좀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신경계로 따지면 모든 이런 온몸의 신경은 자율신경이라는 거에서 조절을 받죠. 특히 우리가 이제 어떤 예민한 상황이나 스트레스 받으면 교감신경에 영향을 받는데 교감신경이 지속적으로 과활성화가 되면 근육은 이렇게 굳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교감신경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싸우거나 막 긴장할 때 이렇게 꽉 움켜지는 게 교감신경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꽉 움켜지면 부들부들 되고 근육은 딱 굳어지고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근육이 온몸이 이렇게 교감신경에 과활성화된 시스템에 한번 들어가 버리면 근육이 다 굳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지속적으로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스트레스 그런 걸 받고 있다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좀 이완요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전번에 설명드렸던 자율신경 실조증 편에서 얘기했듯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또 하나 이제 예전에 부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모든 신경과 근육이 회복되려면 아침에는 몸에서 자체로 나오는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올라가야 되고, 저녁에는 또 이렇게 내려가야 되고, 그 다음에 내려가야 수면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면을 하면서 근육과 몸이 전체적으로 이완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루 일과성 리듬이 잘 맞아야 되는데, 부신 기능이 떨어지면 이런 일과성 리듬이 깨집니다. 일과성 리듬, 잠을 자고 아침에는 깨어나서 낮에는 잘 활동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이 근육하고 신경이 회복되려면 하루의 일과성 리듬으로 한마디로 몸에 내재된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코티졸이 잘 나와야 돼요. 이런 게 안 나오면 근육하고 근막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굳어지는 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그 다음에 또한 섬유근육통 같이 아주 통증을 유발하는 진행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뇌 속에는 변연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망상변연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변연계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이 신경이 과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변연계라는 건 몸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뇌입니다. 이제 변연계가 과활성화된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에요. 좀만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 받거나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이라든가, 소리를 들으면 소리가 되게 민감해서 힘들다라든가, 어떤 냄새에 민감하시다. 이 모든 변연계는 이게 오감이 바로 들어온다기 때문에 변연계가 감당을 할 수 없으면 어떤 감각에 의해서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청각이 될 수도 있고요. 햇빛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게 예민해지신 분들은 이제 변연계가 과활성화된 건데, 변연계는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몸에서 들어온 통증을 적절히 필터링, 그러니까 이제 막아주는 작용도 해요. 그럼 이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통증이 오는 게 그대로 머리에 다 감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에 감지가 되니까 통증은 우리가 감지되는 만큼 그 부위를 굳히게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통증이 계속 느껴지면서 근육은 더 굳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변연계의 기능이 과활성화되면 그런 신경과 근육이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뇌를 안정화시키고 이완하고 변연계를 활성화하는 치료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몸에 영양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신경과 근육이 잘 회복하고 기능을 하려면 대표적인 물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오메가3도 근막에 되게 중요한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망간과 구리하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하고 아연, 이런 게 이제 신경과 근육의 회복에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네랄 밸런스하고 이런 부분이 잘 안 맞으면 신경의 회복이 떨어지고, 신경의 회복이 떨어지면 그 신경하고 연관된 근육이 잘 굳어지고, 그러면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오메가3라든가 망간하고 구리라든가 아연, 마그네슘, 이런 성분이 또 이제 영양 성분이 잘 들어와야 되고, 이런 부분을 또 잘 챙기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잘 해결이 안 되면 병원에 오셔서 좀 수액을 맞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참조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섬유근육통, 아주 힘든 통증에서 좀 더 벗어나는데 좀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연세신통TV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요. 여러 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